세상에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건물이나 다리 건설, 다양한 기술 혁신 프로젝트, 심지어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망 구축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건 실력 있는 프로들 뿐인데요. 하지만 그런 프로라도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고 거액의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희생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잊었네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콘서트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현지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자 최신 콘서트홀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03년에 문을 연 이 홀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천국이 되어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모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에 건물은 콘서트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오븐에 가까웠는데요. 외관이 스테인리스 패널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이 태양광을 모아서 반사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날에는 콘서트홀 주위가 유독 더운 장소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죠. 지구상에서 라고까진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북미 대륙에서도 손꼽히는 더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도의 노면 온도가 무려 60도까지 달했다고 하고요.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더위에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마감 공정으로 인해 2005년에는 콘서트홀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패널 표면을 일부러 까칠까칠하게 만드는 매트 마감을 통해 빛이 많이 반사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본래 기술자의 실수로 태양광 반사율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태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고액의 비용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셈입니다. 파이어스톤사 타이어. 일본의 타이어 제조사인 브리지스톤은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사 중에서는 최대 대기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931년에 설립되어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확고한 지위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런 회사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썩 유쾌하지 않은 돈이 많이 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새롭게 21세기에 들어선 직후 대규모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미 자회사인 파이어스톤사가 10년간 기준에 못 미치는 타이어를 제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대상 제품은 ATX, ATX2, 윌더니스 AT라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포드사가 낮은 공기압을 견디는 파이어스톤 타이어를 발주한 것이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타이어 제조 시 있었던 그 오류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속 주행 중 오버히트를 일으켜 파열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타이어 결함으로 최소 46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행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브리지스톤은 2000년 8월 9일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생산 및 판매된 2천만 대 이상의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실수로 인해 500억엔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스테이타 센터. 프랭크 게리는 현대를 대표하는 저명한 건축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스테이타 센터는 MIT라는 명칭으로도 잘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캠퍼스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게리의 작품집 속에서도 주옥 같은 작품이 될 예정이었고요. 건축평론가들은 그 설계를 구구절절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가 이상해지고 말았습니다. 2004년 스테이타 센터가 문을 열고 불과 3년 뒤 MIT는 게리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설계 시점에 많은 오류가 있었고 건물이 오픈한 그날부터 이미 실패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붕은 비가 새고
거기에 쌓인 눈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위험했으며 심지어 출입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속조에는 금이 갔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요. 소화 설비에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액 약 150만 달러의 손해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실수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가 들었는지, 150만 달러인 청구액보다 많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손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다행스럽게도 게리는 수리를 모두 완료하여 2010년에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타코마 나로즈 다리. 자, 이쯤에서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에서 조금 벗어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워싱턴주에 있는 해협인 타코마 나로즈에 놓인 현수교 타코마 나로즈 다리를 알고 계신가요? 이 다리가 개통된 것은 1940년 7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기술자들은 공기 역학적 부하, 특히 바람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통 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11월 7일 다리의 중앙 부분이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민간 사상자는 없었고요. 그 당시 다리 위에 있던 건 일반 운전자 한 명뿐이어서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정확한 피해액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다리 잔해 철거와 재건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1년 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다리가 재건된 건 195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재건이라기보단 새로 지었다는 표현에 더 가깝지만 말이죠. 하얏트 리젠시 호텔. 1981년 7월 17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1940년대식 댄스 파티가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114명에게 참가와 동시에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는데요. 바로 파티 중에 2개의 공중 통로가 낙하한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미국 역사에 남을 특히 안타까운 인재 중 하나로 길이길이 남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참극의 원인은 매달린 공중 통로에 구조상 오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개의 공중 통로 중 낙하한 2개는 상하로 겹쳐져 있었으며 설계도상에서는 같은 한 개의 대들보로 천장에 매달아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아래 공중 통로는 위 공중 통로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위의 공중 통로를 매단 고리에 2배의 중량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버티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텔 건설에 참여했던 한 회사가 제출한 도면은 본래 초본 단계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업체가 완성도로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기술적인 실수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부족도 큰 문제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봉쇄 사고. 2021년 3월 수에즈 운하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을 둘러싼 사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에게는 리얼리티 쇼일 뿐이었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에게는 웃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 위기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선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대략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일부 숫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해상 수송의 대동맥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입니다.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봉쇄된 기간에만 세계 경제에 하루당 96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꼽은 사고 원인의 이유 중에는 인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의 승무원이 강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배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람을 받아 도처럼 되어버렸고 그 결과로 에버기브노의 진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배가 좌초되며 운하 전체를 가로막는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이유는 있었지만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두고두고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실수가 적거나 없는 편이 그 무엇보다 가장 좋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